자, ULLI를 만들 텐데 여기 ULLI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배치시키는데 첫 번째는 플롯, 두 번째는 플렉스가 있습니다.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9 이상에서는 플렉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본인이 맡은 사이트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10이나 또는 11 이상이다라고 하면 플렉스 쓰셔도 돼요. 하지만 그 외에는 플롯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제작하실 때 좀 보시게 되면 여기 아이콘들이 있고 색상이 같죠. 이것은 색상이 같다라는 얘기는 뭔가 관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컨텐츠 자체는 우리가 늘 UMF 여행만 보는 것도 아니고 롯데관광 여행만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쿠팡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모두 투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컨텐츠가 유기적으로 굉장히 여기 녹아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여기 공통적으로 보면 색상이 같아요. 여기 색상, 여기 색상, 여기 색상이 같습니다. 이 얘기는 부모 클래스 하나 주고 나머지가 관리될 수 있게 각각 컨셉마다 클래스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 그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컨텐츠가 추가될 때마다 우리는 클래스를 계속 추가하는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걸 제공을 하도록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썸네일 같은 경우, 이 썸네일 비주얼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에 제작을 해서 넘기는 거지만 사용자나 또는 관리자가 이 이미지를 올리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사용자나 관리자가 올릴 때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런 큰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유지보수 업체들이 맡고 관리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하나의 상품을 올릴 때 이런 썸네일 이미지를 크기를 생각하지 않고 올려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큰 걸 올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작은 걸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크기와 상관없이 이게 꽉 찰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텍스트들이에요. 설명한 텍스트. 어떤 텍스트는 한 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텍스트 두 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쭉 맞춰주셔야 되고 한 줄 텍스트 있더라도 이 버튼은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이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보면 이 밑으로 맞춰주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 무조건 그거다라고 제가 장담을 할 수 없지만 거의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그렇게 될 확률들이. 안 그러면 UI가 좀 비틀어진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예쁜 형태로 표현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SS 보고 배치부터 시켜보죠. 현재 트립 클래스를 가지고 제어를 할 거고요. UL 있지만 만약에 이 안에 또 내가 ULLI를 코딩을 했다라고 하면 이 UL에 대해서는 클래스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클래스를 안전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를 트립 리스트라고 할게요. 트립 리스트라는 걸 가지고 한번 제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치부터 시키는 게 좋고요. 클래스 트립의 자손인 트립 리스트가 UL이죠. 여기에서 자식의 LI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쪽 안에서 다시 ULLI라고 했다고 하면 자식이 좋고요.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ULLI를 한 번밖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자손 그냥 쓰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플렉스를 사용하겠습니다. 그전에도 계속 제가 플렉스를 썼었거든요.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부모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해줘야 되고 자식을 제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만 플렉스가 제어가 되죠. 그리고 양쪽 맞춤을 하겠습니다. 양쪽 맞춤이라는 건 가로 크기가 이만한 크기로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자식은 왼쪽에 붙어 있고 마지막 자식은 오른쪽에 붙어 있어서 나머지가 공통된 여백으로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림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왼쪽에 붙어 있고요. 오른쪽에 붙어 있죠. 그리고 각각 양쪽으로 분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의 여백, 요 여백은 전부 다 같다라고 알아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플렉스에서 있죠. 그러면 코드를 가서 한번 보면 디스플레이 플렉스에서 우선 가로 크기를 줘야 돼요. 현재 코딩된 걸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 크기를 한번 줬는지 체크해볼게요. 클래스 블럭, 이 부모의 블럭의 자식의 div는 무조건 마진형 오토. 위에도 전부 다 마진형 오토로 돼 있어요. 이거는 자동적으로 됐기 때문에 현재 디스플레이 플렉스, 트립 리스트라는 건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면 행배치만 되는 거죠. 행배치 되는 거고 행배치는 부모인 이 크기만큼만 되는 겁니다. 그 양쪽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justify content가 주축의 정렬을 얘기하는 거죠. 주축 정렬해서 스페이스 between 하게 되면 아까 설명드린 그 양쪽 맞춤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쪽 맞춤으로 해서 각각 나눠지게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은 좀 시켜야 됩니다. 플렉스 하게 되면 이제 li 하나 크기가 이만큼이 됩니다. 이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크기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맞춰줄 거예요. 똑같이. 현재 중간 여백이 다른 이유는 이미지 크기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 개의 li 전부 다가 같은 이미지 크기로 하게 되면 중간 여백은 자동적으로 똑같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만들면 나머지는 다 똑같이 되겠죠. HTML 잠깐 보게 되면 트래블 3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배경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이콘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이콘은 앱솔루트를 띄울 거고요. 얘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대신 가로 크게 써야 된다고 하니까 각각 li의 크기를 똑같이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li 크기 재야겠죠. 마켓 툴로 한쪽으로 마켓 툴로 그은 다음에 Shift 누르고 반대편 추가로 해서 긋게 되면 우측 상단에 인풋 패널에서 384, 73 나오죠. 높이는 상관없죠. 가로 크기가 384 픽셀이 되는 겁니다. 직접 입력하면 되죠. 384 픽셀이라고. 자, 한번 미리 볼까요?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자, 제가 보더를 미리 넣어놨는데 살짝 모자라죠. 분명히 나는 가로 크기를 384를 넣었는데 이미지가 부족해요. 이렇게 사용자나 관리자들이 이미지를 부족하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강압적으로 이미지 크기를 딱 맞춰줘야 돼요. 새로 고침해서 선을 없애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미지 크기를 우선 맞춰줄게요. 근데 HTML에서 이미지가 두 가지잖아요. 이럴 때 퍼스트 차일드, 엔티치 차일드 1, 2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언제든지 코드가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사라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아이콘이 두 번째 있긴 하지만 아이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아까도 썸네일에서 봤듯이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변수들이 일어나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클래스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클래스를 썸네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클래스를 마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썸이라고 한 것을 클래스를 보고 코드 복제 Ctrl Shift T 하셔서 그 안에 있는 클래스 복사한 것을 그대로 복사 붙이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썸네일이죠. 썸네일 큰 거를 가로 크기를 100%로 만들어 주는 거죠. 100% 만들어 주게 되면 이 이미지의 부모인 li의 크기만큼만 꽉 찬다는 얘기예요. 384면 얘도 384가 자동으로 된다는 거죠. 각각 픽셀로 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이제 높이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높이가 좀 다르죠. 높이가 다른 이유는 이미지 크기가 다 다르니까. 이미지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높이는 고정으로 넣어 놓으셔야 돼요. 만약에 고정으로 넣어 놓게 되면 이미지가 구겨지거나 뭔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우선 지금은 그 작업을 하진 않을 거지만 가로 높이 똑같이 주신 다음에 이미지에 div 덮은 다음에 div를 오버플로 히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미지가 늘어나든 줄어나든 상관없이 무조건 잘려서 보이니까 이미지가 깨지지 않은 상태로 보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이미지를 강제적으로 늘리거나 줄이게 할게요. 그럼 높이를 그냥 강압적으로 만듭니다. 이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클래스 맞춰주겠습니다. 이렇게 맞춰주고 마크도 클래스 맞춰줘야만 일괄 적용이 되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미지 하나만 맞춰놓는데도 여백이 다 차는 것처럼 보이죠? 이미지가 가장 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마크인데 이 마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가 img로 했거든요.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어떤 건 백그라운드 넣고 어떤 건 img 넣는다. 이 구별은 이 아이콘이나 이 썸네일 이런 비주얼 이미지가 사용자에 의해서 또는 관리자에 의해서 업로드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분리가 돼요. 업로드가 되는 거면 img로 하시고요. 업로드가 되지 않는 거면 백그라운드 하시면 됩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인라인 스타일로 백그라운드 넣으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개발자의 성향이나 어떤 작업자 성향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는 관리가 되는 업로드가 이루어지는 그런 컨텐츠에 대해서는 img로 하십니다. 그래야만 개발자분들이 이 src 경로를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백그라운드를 하게 되면 css 접근이 안 돼요. 인라인 스타일로 박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HTML로 수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img로 한 이유가 그렇고요. 그럼 이 클래스 마크 자체를 앱솔루트로 띄워서 자, 우리가 이 아이콘을 이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옮기기 위해서는 포지션이 있죠. 포지션에 하는데 우선 기준이 필요하죠. 기준은 여기에서 여기가 기준이겠죠. 이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포지션은 부모의 기준에 따라 가기 때문에 이 이미지와 이 이미지는 형제 관계예요. 형제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모에 해당되는 게 ing에 해당되는 게 부모가 li 요소입니다. 그럼 li 요소를 relative로 바꿔줘야겠죠. relative가 되면 얘는 right 탑이 될 겁니다. right 탑이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더 나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나가게 할 거냐면 좀 그림을 크게 그려보면 이렇게 붙는다는 거죠. 그럼 얘를 이곳에 안착시킬 거면 반을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반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크기의 반만큼만 반씩 반만큼만 반 나가게 되면 모서리의 꼭지점 중앙으로 이렇게 붙게 돼요. 자기 크기의 반만큼 이동하는 게 코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트랜스폼의 트랜슬레이트는 자기 크기를 기준으로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트랜슬레이트를 퍼센트로 하게 되면 자기 크기만큼에 이동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아이콘을 우리가 포지션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기준이 얘가 앱솔루트가 되고 앱솔루트는 부모의 좌표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했죠. img의 부모는 li입니다. 그럼 이 li에다가 포지션 렐러티브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li의 자식인 클래스 마크는 포지션 앱솔루트에 라이트형 탑령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라이트 탑령은 이 li의 크기만큼의 오른쪽 위로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보면 아까처럼 제가 설명한 것처럼 오른쪽 위로 붙죠. 문제 우리가 디자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붙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설명할 때는 제가 디자인을 참고 안 하고 제가 설명한 거라서 여기서 가운데에 붙게 될 거예요 라고 얘기했지만 디자인을 막상 보니까 일부만 조금 나왔죠. 여기 일부만 조금. 그래서 이거는 기준을 재야 됩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사이의 기준을 픽셀로 재서 탑에 마이너스 값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기준을 픽셀로 재서 라이트에 픽셀로 가면 됩니다. 그냥 마켓 툴로 재시면 됩니다. 마켓 툴에 높이면 재면 되죠. 여기에서 되면 현재 24픽셀이거든요. 그럼 탑에서 24픽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럼 탑에서 마이너스 24픽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빠져나온 게 여기서 여기까지죠. 가로 크기만큼 10픽셀입니다. 라이트로 마이너스 10픽셀 빠져나가면 됩니다. 미리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클래스 다 같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기준점은 이 li가 되고. 자, 다음으로 디자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긴 배경이 흰색이죠. 전체 li를 이렇게 감쌌어요. 그럼 li의 배경색 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이 버튼들이 밑에 고정이 될 거다 라는 얘기는 높이가 고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글씨는 2줄 이상 들어가지 않을 거다라고 단정 짓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하시면서 기획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 텍스트 확실히 2줄짜리예요? 2줄 이상 들어가지 않는 거죠? 라고 확답을 받아야 됩니다. 3줄짜리가 될 거예요 라고 하면 이 박스가 유동적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고 혼자 막 신나게 코딩하시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야근 일어납니다. 남아서 수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높이 준 다음에 배경색 흰색 채워줄게요. 전 2줄이라고 확신하고 작업하겠습니다. 크기는 현재 439 나왔네요. 그럼 li의 크기는 439 픽셀이 되고요. 배경 흰색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높이까지 확 줘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보면 밑에 뻥 뚫린 느낌이 들어요. 뭔가 그거는 바로 이 배경 이미지라서 그래요. 배경 이미지는 안에 있는 자식 크기만큼만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디자인처럼 밑에 더 보여진다 하면 이 배경을 준 요소에다가 높이를 이만큼 주던가 아니면 밑으로 여백만 이만큼 주면 됩니다. 전 밑으로 여백 주겠습니다. 어떤 게 답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100픽셀로 나오네요. 그럼 배경 준 건 이곳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다가 밑으로 100픽셀 주겠습니다. 미리 보겠습니다. 자, 전체 밑에 여백 들어가고 위에 알아서 자식 크기만큼의 커진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패딩으로 넣었어요. 그럼 이 정도 배치가 끝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디자인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모서리 부분 한번 볼게요. 보더 레디우스가 있죠. 모서리가 둥근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그냥 대충 만드시게 되면 이게 모서리 둥그런 게 있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약간 꼼꼼함이 있는 거죠. 예, 대충 만들면 이 모서리 못 찾으시는 분들 많아요. 1픽셀, 2픽셀 차이 못 느끼시는 분도 많고 그런 꼼꼼함이 좀 더 전문가스러운 걸로 좀 가시게 되시는 거고, 보더 레디우스는 현재 캡처라서 보더 레디우스 값을 찾을 수 없지만 임의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단 현상이 있죠. 이 계단 현상이 안티얼리어스 현상인데 비트맵 이미지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이 계단 효과가 모서리 부분에서 계단 효과 끝나는 데까지만 좀 여유 있게 1픽셀 더 주셔도 돼요. 이 끝나는 데까지만 재시면 요 가로 크기가 보더 레디우스 값입니다. 현재 5픽셀이거든요. 그러면 그 보더 레디우스 값 5픽셀 넣겠습니다. LI에 넣어야죠. LI에 배경이 있기 때문에 보더 레디우스 5픽셀 값을 하나만 넣게 되면 4개의 모서리 전부 다 레디우스 값이 들어가죠. 자, 미리 볼까요? 자, 확대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여기 이미지 아예 안 들어가 있죠? 밑에 보면 여기는 들어가 있어요. 왜 이미지는 안 들어가느냐? 지금 li만 보더 레디우스 들어가 있지 이 이미지는 보더 레디우스를 주지 않았어요. 그럼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부모는 둥글게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자식은 삐죽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뚫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더 레디우스 줄 때는 얘처럼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 있을 경우에는 같이 레디우스 줘야 돼요. li도 둥글게 자식도 둥글게 같이 줘야만 티가 납니다. 그럼 보더 레디우스 값이 자세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미지 결과물을 디자인 이미지를 준다고 하면 이쪽 모서리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디자인 모서리는 이쪽은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모서리 줘야 될 게 11시 방향, 1시 방향만 모서리 둥근 걸 줘야 되고 7시 방향, 5시 방향은 모서리 둥금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이미지 자체에다가 보더 레디우스를 줄 때 무조건 5픽셀 주는 게 아니라 11시 방향, 1시 방향 주고 5시, 7시는 주지 말아야 되죠.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미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좀 확대를 시키게 되면 지금처럼 11시, 1시, 1시는 이쪽에서 보면 되죠? 됐고요. 5시, 7시는 레디우스가 없죠.